세 번째 시공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시공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뭐냐면은 자 시공 방법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 하는 직영 방식이냐 누구한테 도급을 맡겨서 하는 그렇죠 무슨 주체를 맡겨서 하는 도급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이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자 직영 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해서 도급 방식의 장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도급 방식의 장점으로서 틀린 것을 하면서 단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보다는요, 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경 공부를 해서 증을 땄어요. 그렇죠? 증을 따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직영 방식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직영 방식이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장점은 개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지 않습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히 명확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관리 실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왜?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왜? 복잡한 공사일 경우에는요. 이게 얽혀 설켜가지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하는 게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직영 방식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세 번째, 임기응변적 가능하다. 즉 내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네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지만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즉 임기응변적으로 가능하다. 또 하나,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왜? 큰 공사가 아니고 즉 내가 좋으면은 좋은 게 나한테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즉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왜 제가 즐거우면 남도 즐거운 거기 때문에 왜 양질의 서비스 큰 게 아니라 작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경쟁의 폐단 즉 입찰에 의한 뭐 제한 경쟁이든 일반 경쟁이든 입찰에 의해서 도급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이기 때문에 경제의 폐단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게 여러분 장점입니다. 즉 장점에는 모든 내용 즉 명확하고 정확하고 임기응변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경쟁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그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즉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필요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전기 그 지하 매설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왜? 전문가가 오면은 1시간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모르다 보니까는 장비를 사갖고 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걸렸을 경우에는 인건비 이상의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가 잘 모르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건비가 들 수 있다. 그렇죠? 업무에 타성화가 있다. 업무에 대한 타성화가 있다. 즉 새로움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부실로 될 확률이 크다. 뭔가에 좀 조언을 얻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업무에 타성화가 안 돼 있다. 경험이 부족하여 사무가 복잡하여 공사가 지연된다. 왜? 네트워크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돌쌓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당신은 뭐하고 A라는 사람은 뭐하고 B는 뭐하고 C는 뭐하고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하다 보면은 공사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공사가 지연된다. 그리고 감독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 자 직영 방식의 장단점에 그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급 방식이 되겠는데 장단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큰 규모 시설이 관리에 적합하다. 즉 직영 방식은 작은 시설이었다기
그 작은 시설이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도급 방식은 큰 시설물의 관리에 적합하다. 그리고 전문가를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저렴하다. 왜?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관리비가 저렴하겠죠. 직영 방식 같은 경우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그렇죠. 필요 이상 인건비가 들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저렴하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시공 주체를 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 단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무쪼록 큰 공사일 경우에는 도급 방식이 수월하다. 단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나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즉, 그 도급을 줬을 때 일전에 본 것처럼 뭐 일시 도급이냐, 공동 도급이냐, 분할 도급이냐 했을 경우에 혼자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도급에 있어 가지고 회사들끼리 좀 이렇게 A, B, C, D 구역을 나눠 가지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A하고 B 사이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왜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서 장점하고 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급 방식의 종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식 도급이냐 분할 도급이냐 공동의 도급이냐 즉 일식 도급은 공사 전체를 한 도급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분할 도급은 말 그대로 공정별로 공구별로 분할하는 방법. 공동의 도급은 대규모 공사에 있어가지고 자본이나 시설 등을 갖춘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들어 낸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즉 공동으로 도급하는 방법에 인해서 또는 분할 도급에 인해서 나중에 이와 같은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공 방법에 있어 가지고 공사 실시 방법 직영 방식이냐 또는 도급 방식이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